인연을 이렇게 붙잡으면 100% 떠나갑니다. 부처님이 알려주는 지혜로운 기다림. 내 작은 암자 앞 텐마루에 앉아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는 것이 이 늙은이의 오랜 습관이라오. 해는 단 한 번도 어제를 그리워하며 서쪽 하늘에 머무르려 애쓴 적이 없지. 그저 묵묵히 오늘의 소임을 다하고 내일의 새로운 아침을 위해 고요히 자신을 비워낼 뿐.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어찌하여 이미 저물어가는 인연의 해를 붙잡으려 그토록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 혹시 누군가와의 인연을 놓치지 않기 위해 너무 애써 본 적 있으신가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그 서늘한 마음을 느껴본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한 젊은이가 어떻게 가장 고요한 기다림을 배우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오. 애써 손에 넣으려는 인연은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마음을 비우고 바라보는 인연은 저절로 다가온다는 저 들꽃과 바람과 강물이 내게 가르쳐준 비밀에 대한 이야기지.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아주 오래전 위대한 스승께서 길 잃은 제자에게 건넨 나뭇잎 하나와도 같은 가르침이 있었다네. 제1부 흔들리는 나뭇잎의 기도. 1. 조급한 마음. 미현. 몇 해 전 이른 봄 내 암자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소. 이름은 미현. 아직 현명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맑고 총명했지. 그는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싶다며 내 곁에 머물기를 청했소. 나는 그의 간절함 속에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의 원석을 보았기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지. 미현은 참으로 성실한 제자였소. 그는 내가 시키는 모든 일을 군소리 없이 해냈고 어려운 경전의 구절도 하룻밤이면 막힘없이 외워냈지.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소. 그는 고요히 앉아 명상을 할 때조차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그의 걸음걸이는 늘 목적지를 향해 조급하게 내달렸지. 그의 마음속에는 늘 마을에 두고 온 한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소. 이름은 소연. 맑은 하늘을 나는 솔개라는 뜻처럼 자유롭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처녀였지. 미연은 그녀를 마음에 깊이 품고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채 이 산으로 들어왔던 게야. 어느 날 미현이 내게 물었소. 그의 목소리는 애써 감추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 스님, 요즘 제게 소중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무척 노력했는데 오히려 저를 점점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마침 손에 들고 있던 바람에 막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그에게 보여주며 말했소. 나뭇잎은 바람이 불면 가볍게 흔들릴 뿐 어디로 향하려 하지도 않고 어디로부터 벗어나려 하지도 않는다. 인연도 그와 같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그 마음이 부담이 되어 상대는 도망치고 너는 지치게 된다. 내 말에 미현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빛이 스쳤소.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기다리는 것도 괴롭고 내 마음을 전하지 않자니 더 힘이 듭니다. 그의 조급함이 그의 괴로움의 근원이었지. 그는 인연을 노력해서 쟁취해야 하는 결과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야.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지혜로운 기다림의 첫 번째 문을 열어주었소. 기다림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상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내 마음을 조용히 다스리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기다림이다. 애써 손에 넣으려는 인연은 머무르지 않지만 마음을 비우고 바라보는 인연은 저절로 다가온다. 나는 그에게 기다림이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더 단단하고 향기로운 존재로 가꾸는 과정임을 일깨워주려 했소. 하지만 젊은 날의 뜨거운 마음이 어찌 늙은이의 이치를 단번에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날 이후 미연은 겉으로는 조급함을 거두는 듯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지. 이 들꽃의 가르침, 인연의 때, 미연은 기다림이라는 화두를 붙들고 수행에 정진하려 했었소. 그는 매일 더 오랜 시간 명상에 잠겼고 더 많은 경전을 읽었지.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해지기는커녕 소연에 대한 생각으로 더욱 들끓었소.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다른 사내가 생긴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도 괜찮은 걸까? 그의 기다림은 평화로운 비움이 아니라 불안으로 가득 찬 집착이었던 게야. 어느 늦은 오후, 참다 못한 미현이 다시 내게 와 무릎을 꿇었소. 스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 마음이 자꾸만 마을로 달려갑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내려가서 제 마음을 부딪혀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를 데리고 암자 뒤편의 작은 들판으로 갔소. 그곳에는 봄이 되어 이름 모를 작은 들꽃들이 지천으로 피어나고 있었지. 나는 그중 가장 자그마한 들꽃 하나를 가만히 꺾어 그의 손에 들려주었소. 이 꽃은 누군가 일부러 키운 것도 억지로 피게 한 것도 아니다. 그저 땅이 적당했고 햇살이 알맞았고 때가 되니 저절로 피어난 것이다. 인연도 이 꽃과 같다. 때가 되면 저절로 맺히고 때가 아니면 아무리 물을 주고 햇살을 비춰도 피어나지 않는다. 내 말에 미연은 손에 든 들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소. 그럼 스님, 저는 지금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걸까요? 왜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에 계속 손을 뻗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이 그의 성장의 시작이었지. 나는 그의 손에 들린 들꽃을 다시 받아 그의 가슴에 꽂아주며 말했소. 흔들리는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니다. 마음이란 본래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같으니 흔들릴 때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 된다. 붙잡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얻고 싶은 어떤 감정인지 곰곰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나는 그에게 그의 집착이 정말로 소연이라는 한 사람을 향한 순수한 사랑인지 아니면 사랑받고 싶다, 외롭고 싶지 않다는 자기 자신의 결핍감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욕망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깊이 물어보라고 일러주었소. 인연을 기다리는 것은 타인을 향한 애틋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에서 시작된다. 내 말에 미연은 들꽃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침묵했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밖이 아닌 안으로 향하고 있었던 게야. 그의 거친 숨결이 점차 고요해지고 그 조용한 숨결 속에서 그는 작은 깨달음의 빛을 발견하고 있었지. 그는 자신이 소연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녀를 통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던 이기적인 마음이 더 컸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오. 마음속 돌멩이, 기억과 집착. 미현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시작했어. 그는 더 이상 소연에 대한 생각을 억지로 억누르려 하지 않았지. 대신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지금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인정해 주었소.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마음을 휘젓던 거대한 폭풍우가 조금씩 잔잔한 파도로 변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파도가 잦아들자 강바닥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무거운 돌멩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소. 그것은 바로 소연과 함께했던 기억이라는 이름의 돌멩이였지. 어느 날 미현이 내게 물었소.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평온해졌지만 여전히 희미한 슬픔이 어려 있었지. 스님, 그 사람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자꾸 떠오릅니다. 그게 자꾸 저를 붙잡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마침 발끝에 밟힌 작은 낙엽 하나를 주어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소. 이 낙엽을 보아라. 이것도 한때는 가지 위에 머물렀다.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자 저절로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나무는 그 낙엽 하나 때문에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다시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소.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스며드는 것이다. 그러니 지우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두어라. 기억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곧 지혜이고 자비이다. 미연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기억이라는 돌멩이를 없애려고만 애썼던 게야.
하지만 그 돌멩이는 그가 살아온 시간의 일부이며 그의 삶을 이루는 소중한 무게였지. 내가 그에게 가르쳐주려 했던 것은 그 돌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그 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법이었소. 없애야 할 것은 그 돌이 아니라 그 돌을 바라보는 너의 집착이다. 그 돌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놓아버림이다. 진정한 기다림이란 인연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일이 아니라 그 인연 없이도 평온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일이다. 그날 이후 미연은 더 이상 기억과 싸우지 않았소. 그는 기억이 떠오르면 그저 또 찾아왔구나 하고 낡은 친구처럼 반겨주고 그 기억이 주는 아련함과 슬픔을 충분히 느낀 뒤 다시 고요히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연습을 했지. 그는 기억이라는 돌멩이를 품에 안고도 평화롭게 헤엄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게야. 제2부 반전, 소양강에서 온 편지. 그렇게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소. 미연은 이제 더 이상 조급하고 불안한 젊은이가 아니었지.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었고 그의 걸음걸이는 대지처럼 단단하고 여유로워졌소. 그는 이제 소연이라는 한 사람을 기다리는 대신 자기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수행자가 되어가고 있었지. 그는 이제 누가 봐도 향기로운 그늘을 가진 단단한 나무와도 같았소. 그러던 어느 늦가을이었소. 마을의 우편 배달부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이 깊은 산골 암자까지 편지 한 통을 배달해왔지. 그것은 소양강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온 편지였소. 나는 미현에게 그 편지를 건네주었지. 미현은 편지 봉투에 쓰인 이름을 보고는 숨을 멈추었소. 그것은 바로 그가 그토록 잊으려 했었던, 아니 잊지 않고 품는 법을 배우려 했던 소연에게서 온 편지였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소. 그의 마음속에서 잔잔해졌다고 믿었던 호수에 다시 파문이 일고 있었지.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소.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소. 미현에게. 오랜만이구나. 이 편지가 너에게 잘 닿을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소양강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늙고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단다. 아버지는 평생 옹기를 구우며 사신 분인데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가마에 불을 지피지 못하신다.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은 당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한 큰 장독 하나를 굽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 아버지를 도와 흙을 이기고 가마에 불을 뗄 사람을 찾을 수가 없구나. 편지는 이렇게 끝나고 있었소. 내가 산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지 나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이 늙은 아비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너의 힘을 잠시 빌려줄 수는 없겠니? 이것이 너무나 큰 염치 없는 부탁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니 부디 부담 갖지는 말아다오. 편지를 다 읽은 미현의 얼굴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소.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인연이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의 도움이 필요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지. 그는 내게 와서 물었소. 그의 눈은 다시 예전처럼 흔들리고 있었지. 스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이곳을 떠나 그녀에게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것이 또 다른 집착의 시작이 되지는 않을까요? 나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으며 말했소. 단단한 나무엔 언제나 그늘을 찾는 새들이 스스로 날아드는 법이다. 너는 그동안 너 자신을 단단한 나무로 키워왔다. 이제 지치고 상처 입은 작은 새 한 마리가 너의 그늘을 찾아 날아온 것이다. 나는 그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소. 다만 거울 하나를 비춰주었을 뿐이지. 가야 할 사람은 가고 머물 사람은 머문다. 진정한 인연은 떠나도 내 안에 따뜻함을 남긴다. 지금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너를 움직이는 것이 얻으려는 욕심이냐? 아니면 도우려는 자비이냐? 너의 마음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으로 그저 묵묵히 걸어가면 된다.
그날 밤 미연은 밤새 잠들지 못했어. 그리고 다음날 새벽 그는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내 앞에 와서 깊이 절을 올렸지. 스님, 다녀오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조급함이나 불안의 그림자가 없었어. 그의 눈은 도움이 필요한 이를 향해 기꺼이 길을 떠나는 자비로운 보살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 그는 소연이라는 인연을 붙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어. 그는 그저 고통받는 한 존재를 돕기 위해 자신이 갈고 닦은 마음의 힘을 실천하러 떠나는 것이었지.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반전이었어. 미연이 기다렸던 것은 소연과의 사랑의 재회가 아니었어. 그가 진정으로 기다렸던 것은 나라는 작은 감옥에서 벗어나 타인의 아픔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비로운 나 자신과의 만남이었던 게야. 제3부 비워낸 손에 찾아온 인연. 1. 옹기 굽는 마을 그리고 진정한 실천. 미연이 도착한 소양강가의 마을은 가을거지가 끝난 들판처럼 고요하고 쓸쓸했어. 소연은 초췌한 모습으로 그를 맞았지. 하지만 그의 담담하고 평온한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그녀가 위로를 받는 듯했어. 미연은 그날부터 늙은 옹기장이의 아들이자 제자가 되었어. 그는 묵묵히 흙을 이기고 물레를 돌리고 밤을 새워 가마의 불을 지켰지. 그는 그 과정에서 소연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어떤 사사로운 마음도 내지 않았어. 그의 마음은 오직 한 늙은 장인의 마지막 예술혼을 불태우는 것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지. 그의 그런 우직하고 진실한 모습에 오히려 소연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 그녀는 미연에게서 예전에 그 조급하고 서툴렀던 젊은이가 아닌 깊은 산처럼 묵묵하고 너른 바다처럼 편안한 사내의 모습을 보았던 게야. 그녀는 매일 밤 가마 앞에서 땀 흘리는 그를 위해 따뜻한 주먹밥과 맑은 차를 내가기 시작했어.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어. 하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는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흐르고 있었지. 마침내 7일 밤낮의 기다림 끝에 거대한 장독이 가마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어. 그것은 늙은 옹기장이의 평생의 기술과 미연의 순수한 땀방울이 만들어낸 투박하지만 아름다운 걸작이었지. 옹기장이는 완성된 장독을 어루만지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은 채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어. 장례를 치른 후 미연은 자신의 소임이 끝났음을 알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꾸렸어. 그러자 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앞을 막아섰지. 꼭 가야만 하나요? 미연은 그녀를 보며 예전의 그 들꽃처럼 맑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 인연은 애쓴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무르익고 마음이 열릴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약속도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어. 그는 그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선택을 온전히 그녀에게 맡겼지. 이 고요한 기다림, 그리고 흘러오는 강물. 미연은 다시 내 암자로 돌아왔어. 그의 마음은 비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지.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았어. 그는 그저 매 순간을 묵묵히 살아냈지. 밭을 갈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며 그의 마음은 날마다 더 깊어지고 맑아졌어. 그렇게 또다시 봄이 찾아왔어. 암자 뒤편 들판에 작년보다 더 많은 들꽃들이 피어났지. 어느 화창한 날 오후 미연이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경전을 읽고 있을 때였어. 산 아래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 미연은 고개를 들었어. 그곳에는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채 소연이 서 있었어. 그녀의 손에는 자신이 직접 담근 작은 장독 하나가 들려 있었지. 스님께, 그리고 당신께 맛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보고 웃었어. 그것은 억지로 뻗은 손이 아니라 때가 되어 저절로 이어진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인연의 시작이었지.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 자신의 삶을 먼저 잘 걸어가 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고 향기롭게 가꾸세요. 기다려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스로의 길을 똑바로 걸을 때, 그때 자연스레 인연은 걸어 들어옵니다. 애써 찾아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단단한 나무엔 언제나 그늘을 찾는 새들이 스스로 날아드니까요. 붙잡음보다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할 때 억지로 이어붙인 끈은 바람 한 번에도 흩어지지만 비워낸 손에는 더 깊은 인연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늙은이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 주시길 바라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